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가 운영하는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심재석 기자입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옵저버빌리티의 진화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스모로직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스모로직 코리아의 천상진 이사님이십니다.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서는 두 번째로 모시는 연사님이신데요. 천 이사님은 애플리케이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단순 모니터링에서 옵저버빌리티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천상진 이사님을 모셔보도록 하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번에 한번 하셨지만 오늘 또 시작하기 전에 이사님 개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기존에 이제 프리세일즈 엔지니어와 커스터머 엔지니어를 다 역임했고요. 스토리지나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 그리고 백업 솔루션, 그리고 전 직장인 레드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에 있는 컨테이너 클라우드를 서포트하고 디자인 설계하고 고객들의 어려움 점을 좀 해결해주는 일들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거기에 더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는 고객사의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가시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분석하고 스모로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고 제가 중간중간 궁금한 거 이렇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지속적 지능화라고 하는 좀 생소한 용어, 기존에는 영어로 Continuous Intelligence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왜 필요하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쭉 드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가시성을 가진다는 게 어떻게 중요하다,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런 observability를 가지고 있는 스모로직의 특장점이 뭐가 있고 어떻게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솔루션 어플리케이션들을 간제하고 감시하고 인식하고 조치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스모로직이 고객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밸류, 그러니까 가시성 솔루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더불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모로직을 가지고 현재 마이크로 서비스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들을 관리하고 있는 고객 사례를 오퍼레이션 인텔리전스랑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부분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한 6분짜리 한국어로도 더빙되어 있는 데모를 제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왼쪽에 보이시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구동하고 구축할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들이고요. 오른쪽에서는 그 서비스를 만들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조치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전략기획팀 그리고 서포트하는 오퍼레이션 팀 등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스모로직이고 스모로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왼쪽에서 발생하는 매트릭, 그 다음에 이벤트, 로그, 트레이스 정보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스모로직이 모으고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비주얼라이즈하고 그리고 나서 그 비주얼라이즈 된 것들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얼럿을 어떻게 주는지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나서 인식된 내용을 우리 직원들이 IT 오퍼레이션 혹은 또는 서비스 비즈니스에 있는 수장이나 팀장이 그 내용들을 서치하고 원인을 찾고 문제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확인된 이슈나 혹은 효율화 대상에 대해서 prediction, 그러니까 예측하고 그다음에 최적화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하단에 있는 리얼타임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전체 스모로직의 지속적 지능화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왼쪽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된 이유는 서비스가 마이크로 서비스화되고 예전에는 서버만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컨테이너, 게다가 이제 AWS, 애저,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국내에 다양한 클라우드, 그리고 컨테이너화 되면서 그 서비스들이 너무 파편화되면서 개별 하나하나 확인한다기 되게 어려워지는 복잡성이 있는 거고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더 빨리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스모로직이 가지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지능화하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고,
스몰로직은 리얼타임이라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100% 순수하게 SaaS 솔루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타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온프라미스 위주의 서포트 체계나 프로세스 티켓, 서비스 티켓 같은 게 이제 체계화되어 있다면 스몰로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10년 가까이 SaaS 서비스를 하면서 티켓을 생성하고 서포트를 할 때 월드와이드 조직이나 뭐 폴란드나 인디아에 있는 엔지니어링 팀들이랑 코어해가지고 현재 발생한 고객사의 이슈를 빨리 제거하고 재빨리 조치하는 게 이미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저런 다양한 요건들, 밑에 아래 보이는 굉장한 많은 수치지 않습니까? 뭐 813 페타, 뭐 21 엑사바이트, 뭐 실시간 18 빌리언, 뭐 이런 것들, 시큐리티 프린시플 고객들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계속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진흥화는 뭔지 대충 알겠는데 지속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우리가 IT를 할 때는 차세대 뭐 혹은 뭐 무슨 어떤 프로젝트 이런 형태로 폭포수 형태의 개발을 하고 폭포수 형태의 혁신을 가져왔었는데 현재의 비즈니스 상황은 특히나 디지털 비즈니스 상황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고 고객이 0.5초 지금 뭐 이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구글은 검색하는데 0.5초가 빨리 답을 주면 트래픽이 20%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0.5 증가하면 그쵸. 응답 시간이 그러니까 늘어나면 트래픽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소모하는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몇 초 사이로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쓰다가도 느리네 하고 떠난다는 거죠. 0.5초가 엄청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고객들은 그거에 움직인다 이런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오랜 시간 동안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계단식 혹은 데브옵스의 서비스 체이닝 같은 형태를 운영해서 애플리케이션들을 서비스를 계속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안이나 혹은 유지 보수라는 것 자체가 한 번에 뭔가 큰 걸 하고 뭐 좀 쉬었다가 또 큰 거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모듈별로 개발되고 끊임없이가 컨티뉴어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개척하고 끊임없이 효율화하고 끊임없이 제거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는 뭐 이제 성능 뭐 이런 거를 할 때 프로젝트 딱 해서 한번 하고 맞죠. 좀 운영하다가 다음 프로젝트 딱 해서 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일상적으로 한다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기업 중에 제일 이렇게 널리 알려진 넷플릭스 그리고 이제 그 쿠팡 같은 경우나 뭐 카카오 뱅크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런 거를 도입해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차세대를 지금 이후부터는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는 형태로 CI/CD 파이프라인 형태로 가야 된다고 하고 있고 애플리케이션들 엔지니어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어떻게 바꿀 건지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빨리 포팅을 하고 클라우드가 이슈가 생기면 다른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도 빨리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CI/CD라고 해서 개발도 계속 끊이지 않고 맞습니다. 뭐 배포도 계속 하고 하잖아요. 하루에 몇십 번씩 하고. 맞습니다. 그 환경에서의 운영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체계를 따라갈 수 없고 전략을 그렇게 짜고 서비스를 만들었지만 운영하는 쪽에서 이제 그걸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고객들이 떠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장표는 세 개의 큰 기둥이 주요 고객의 익스피리언스. 고객의 익스피리언스는 뭐냐면 고객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서비스를 쓰고 우리 고객이 계속 만나서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저희가 성장하는 거를 이제 고객 익스피리언스라고 하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안정성과 성능과 보안이 세 개의 기둥이 한쪽도 문제가 되지 않게 딱 위치를 지켜야 되고 그 세 개가 reliability, 그러니까 신뢰도, 안정적이고 항상 고객이 원하는 위치에 그 서비스가 가 있고 어떤 위치에 버튼을 누르면 항상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누르면 내 다음 페이지에 뭐가 몇 초 안에 뜰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은 고객이 끊임없이 우리 서비스를 쓰고 우리 상품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카마이 같은 회사나 구글이나 익스페리온 같은 회사가 이런 걸 관심을 두고 하고 있고 실제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장에 되게 왼쪽에 복잡한 게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스몰로직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운영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큰 이제 상황판을 만드시는 거죠. 만드신 다음에 우리가 주요하게 관리된 컴포넌트들을 딱딱딱딱 둬서 뭐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니터링에서 탐지가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액션을 하려면 문제가 있구나, 뭔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덴티파이. 그러니까 노티피케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그 탐지나 경고 체계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확인된 사항을 해결하거나 혹은 최적화해서 보다 높은 사항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모니터링하고 조사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우리는 항상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빙산을 보시면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듯이 사실 모니터링은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나 어떤 이슈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게 나타나지만 이 단계에서 우리가 뭔가 조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치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거가 왜 일어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모니터링 하는 데 들이드는 노력 대비로 굉장히 많은 한 4배 가까이 되는 노력을 들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체 데이터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본다는 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생겼고, 그 다음에 왜 생겼고, 걔가 생길 때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마지막에 what이 발생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찾으려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전체를, 그쵸. 근데 그거를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거를 자주 하지 않던 일을 해야 될 때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텔리전스 해야 되잖아요. 컨티뉴어스 인텔리전스 지능화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시간이 많이 걸리면 결국에는 저 what이 또 발생하고 내가 대처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스몰로직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빨간 버튼이 툭 뜨는 거를 찍어서 쫓아가면 그 이슈가 어느 디플로이먼트 배포에서 발생했는지, 대체 그 장애는 어떤 클러스터에서 발생했고, 그 트랜잭션은 어떻게 했고, 그 로그는 어디에 있고, 서비스는 어떻게 영향을 갖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퍼드를 찾아서 그 컴포넌트를 해결하고 루트 코드를 찾아서 다시는 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데이터를 what에만 모니터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고 왜 생기고 어떻게 생기는지를 찾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그 뭐 APM이라 불리던 그런 솔루션들이 주로 이렇게 모니터링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그거가 아닌 전체 데이터를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수 있나요? APM도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발생하는 거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 전체 빙산을 보는 데는 효과적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단독으로 생기는 문제는 APM에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에 연관되어 있는 다른 서비스에서 요청을 한 거는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트랜잭션 아이디를 뽑아내서 트랜잭션 아이디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서비스나 그 서비스가 올라가 있는 노드의 매트릭, 뭐 정보 변경, 네트워크 변화, 그 다음에 방화벽 설정 변경, 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동시에 변화된 거를 한 타임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앱 바깥에서 벌어지는 원인들. 맞습니다. APM은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APM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정상인데 그 외부의 영향 요소까지 한꺼번에 우리는 서비스 전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보셔야 된다는 거죠. 스몰로직은 그 데이터 타입의 로그 타입,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로그나 APM, 애플리케이션 로그나 시스템 로그나 AWS 로그나 뭐 구글 클라우드 로그, 이건 전체를 다 모든 종류의 로그를 다 관리할 수 있고요.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그가 갑자기 많이 발생해도 AWS 인스턴스로 구성되어 있고 컨테이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 스케일업 돼서 로그를 잘 인저스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하나의 종류에 저장할 수 않아도 되거든요. 뭐 비싼 스토리지에도 티어에 저장해도 되고, 자주 안 보거나 아카이브 하면 라이센스 정책을 유연하게 쓸 수 있어요. 데이터 위치만 바꿔주시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막 증가할 때는 좀 빠른 쪽에 넣어놨다가 줄어들면 좀 아카이브성의 라이센스를 쓰신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고. 클라우드 상에서 아카이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 서비스 정책이 크레딧으로 되어 있고 그 티어별로 가격이 다른데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냐에 따라서 금액을 다르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원 플랫폼 제공 같은 건 뭐냐면 하나의 대시보드로 임원부터 서비스 개발자, 뭐 전략 개발자가 같이 보실 수 있어요. 하나의 내용으로. 그렇게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할 때 중요한 툴도 중요한데 실제로 레퍼런스하는 화면,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엑셀을 막 띄워두거나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스몰로직의 대시보드를 띄워놓고 야 서비스가 들어왔는데 여기 가서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 서비스 담당자 누구야? 이거 네가 확인했어?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커뮤니티나 뭐 슬랙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계세요. 다른 페이스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머신러닝 기반의 트러블 슈팅 기능을 가지고 로그를 패턴 분석해서 쉽게 하나의 도출 행동을 보이는 걸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안 회사다 보니까 보안 관제도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미 데이터를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전혀 없는 뭐 규격을 다 지키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클라우드 스케일의 아웃풋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로그를 수집하는 방식은 이제 저번 제가 발표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왼쪽에 있는 에이전트를 기본의 리가시 시스템이나 온프라미스에 있는 거를 수집하는 수집기를 설치해서 가져오는 시스 로그나 리눅스, 뭐 윈도우즈 로그, 아니면 방화벽 로그, 네트워크 장비의 로그, L4의 로그 이런 것들은 컨테이너, 내부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 로그도 이렇게 수집할 수 있고 오른쪽에 아예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 있는 서비스는 바로 저희 쪽에 세팅해서 그냥 설정만 하시면 데이터를 S3로 바로 가질 수 있어요. 다 맺어져 있으니까요? 제휴라기보다는 저희가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직접 가져올 수 있는 게 뭐 기존의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나 AWS 그리고 이제 사스 서비스를 쓰고 계시다고 하면 그 사스 서비스에서 맨 하단에 있는데 뭐 오피스 365나 뭐 세일즈포스닷컴에서 로그를 이제 보내는 방식을 웹훅을 쓸 수 있거든요. 그걸 세팅해서 스몰 쪽으로 세팅을 해놓으시면 자동으로 저희 로그를 이제 쌓는 거죠. 요즘은 이제 국내에서는 뭐 네이버 클라우드나 뭐 KT 클라우드나 이런 AWS나 구글이 아닌 클라우드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로그를 가져갈 수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 뭐 인스턴스 하나를 로그 수집용으로 수집기를 리눅스 안에 두신 다음에 온프라미스인 것처럼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웹훅 로그를 쏘는 푸시 기능이 있다면 그런 기능을 쓰셔도 되고 네이버나 이런 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면 로그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특장점은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이제 두드러진 거는 로그 리듀스. 로그 리듀스는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저기 숫자가 마지막에 5개짜리가 보이는 것처럼 3,000개, 9,000개 이렇게를 하나의 패턴으로 잡아주고 마지막에 5개 나타난 거를 착 봐서 그거를 확인만 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로그 컴페어는 내가 하루 전 혹은 일주일 전, 한 달 전 데이터와 오늘의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구나. 그 오른쪽에 아웃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저 초록색, 푸른색 부분이 실제로 이슈가 없는 화면 이런 정도의 데이터 성향이 나오면 정상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빨간색 부분은 튀었네요.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기반으로 사전 예고 다음 달에는 늘어날 거다. 줄어들 거다라는 걸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자면 방금 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웨비나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보기 서비스로 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observability. 그래서 가시성. 저는 가시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시성을 어떻게 스몰록이 보여줄 수 있냐를 각 팀별로 나눠본 거죠. 왼쪽에는 우리가 아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3단계, 그리고 윗단에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는 건지, 인식하고 해결하는 쪽 팀,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퀄리피케이션을 높여주는 팀, 그리고 보안. 이렇게 스몰로직이 이제 observability를 주는 방식 중에 3가지 중에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게 AWS observability랑 쿠버네티스, 그다음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그 중간에 있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DevOps 쪽에서 툴들의 젠킨스나 페이지듀터 같은 툴들, 그다음에 메이븐 같은 툴이 얼마나 리소스를 많이 쓰고 어떨 때 로드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실제로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심, 능동형 보안 체계, 클라우드 심을 스몰로직은 제공하고 있고 오늘은 observability 가시성에 대해서 하고 가시성을 많이 보셔야 되는 분들은 DevOps 혹은 SRE, 그러니까 Site Reliability Engineer라고 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야 되는 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스몰로직의 지금 특장점 중에 가장 이제 핵심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근본적인 가장 기본인 거거든요. 그 패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방 제일 이제 최근에 가장 저희가 인정했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 미 연방에서 이제 최소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이슈인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데이터가 혹은 클라우드 미국 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면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이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퍼블릭 클라우드의 최상위 보안 규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보안 관련된 솔루션을 찾고 계시거나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미 연방의 패드램프를 지원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고, 그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온프라미스의 로그를 사스 서비스로 보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달돼서는 안 되는 로고들 있잖아요. 뭐 IP 정보나 아니면 뭐 고객의 뭐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 단에서 저희가 필터링해서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분석하는데 그 정보는 사실 필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트랜잭션 아이디 같은 걸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사 개인정보나 개인정보 같은 것들은 이미 저희가 로고에서 필터링을 걸어서 밖으로 저희한테 필요 없어요. 저희 갖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사스 서비스에 대한 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요건들을 충분히 충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몰오정이 그 신뢰도를 어떻게 하냐? 보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영역, 쿠버네티스 영역, 멀티 클라우드를 쓰는 영역, 그 다음에 AWS 안에 여러 리전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SDO라 그래가지고 개발 툴을 어떻게 조치할 건지에 대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엣지 관리,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요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스몰오직이 생각하는 가시성을 어떻게 좀 더 높이고 지속적인 지능화를 계속 유지해 갈 건지에 대한 거고요. 첫 번째는 굉장히 우리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확인하고 조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로고들을 어떻게 모을 거냐, 모은 다음에 어떻게 분석할 거냐가 1단계인 거죠. 왜냐하면 모아야 돼요. 어떻게 잘 모을 거냐. 그거를 끊임없이 모아야 되고 로드가 막 증가해도 서비스가 막 늘어나도 충분히 늘려야 되고 서비스가 없을 때는 비용을 줄여야 되고 뭐 이런 게 기본적인 그 로깅을 하는 거나 그다음에 분석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발생했을 때 발생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인식을 시켜줘야지. 아니면 누구한테 너 알아보세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대시보드를 만든 다음에 인계점을 만든 다음에 인계점이 넘어가면 우리한테 알려주고 호주의 맥쿼리 뱅킹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랑 연동을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연동해가지고 저희 쪽에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 수치가 발생하면 그거에 관계된 서비스 팀의 사람한테 페이스북 페이지로 인티그레이션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 커뮤니티 안에서 방을 열고 그 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각각의 담당자에 모여서 해결한다는 거죠. 페이스북에서. 네, 그렇게 연동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서비스의 안정화 측면이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서비스를 더 잘하는, 그러니까 서비스 레벨을 높이는 방식을 어널리시스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어떤 수준 이상이 되면 그거를 레커멘데이션 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계층화하고 보존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이슈가 발생하거나 그거에 관계되어 있는 프로세서 스텝에 무슨 이슈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되고, 저거는 이제 이 단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식. 그러니까 우리의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자, 운영자, 그 다음에 상품 기획자, 팀장님, 그 다음에 CEO, CIO, CFO까지도 이걸 다 같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반적인 섹옵스까지, 여기에 서비스를 이제 잘 만들었으면 그 서비스를 보호하는 걸 같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큐리티 안정화까지 같이 해서 능동형 보안 체계까지 같이 만들려고 하는 게 가시성의 4단계라고 스몰오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가시성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은 뭐냐면 붉은색과 푸른색과 초록색이 있어요. 그죠? 이건 뭐냐면 이게 가시성이에요. 빨간색은 클릭을 해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챌린지가 있다고 하면 내가 왼쪽에 있는 데브팀이나 프로덕션이나 스테이지 각 부문에서 내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클릭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정하고 쉽게 보고 이상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AWS에 있는 서비스를. 보시면 이게 컴포넌트들이 자세히 보시면 로드 밸런스예요. 로드 밸런스 레이턴시. L4가 속도가 느려졌네. API 게이트웨이가 레이턴시를 들어오자마자 바로 처리하고 있어서 녹색이네. DynamoDB 에러가 560개가 떠 있네. 그러니까 AWS 안에 있는 서비스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한눈에 관리해서 그 서비스가 잘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 현황도 파악하시고 현재 상태도 보시고 가시성을 하신다는 거죠. 엔드투엔드로. 비슷한 화면이죠. 쿠버네티스. 맞습니다. 쿠버네티스 너무 좋은 솔루션이잖아요.
쿠버네티스의 목표는 컨테이너를 어떻게 하면 잘 배포하고 어떻게 하면 재기동시키고 서비스를 안정화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너무 많잖아요. 쿠버네티스 관리하는 대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핵심은 뭐냐면 서비스 장애가 생기면 리스타트. 빨리 리스타트. 그리고 기존의 서비스들을 계속 유지하고 새로운 리스타트해서 붙여주고 이런 형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해당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이 원래 보여주는 기능만 가지고 살펴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비율을 오른쪽에 있는 내가 저 빨간색 버튼을 클릭할 때 오른쪽에 있는 드릴다운이 떴잖아요. 걔가 CPU를 얼마 쓰는지, 네트워크는 얼마인지, 연결되는 서비스는 뭔지, 트러블 슈팅하기 위한 리소스는 뭔지.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AWS가 아니어도 GKE도, 뭐 AKE도, 그다음에 EKS도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프로메테우스나 뭐 이런 걸로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맞습니다. 그걸 대체할 수 있나요? 저희의 근본적인 목표는 프로메테우스를 도와줘서 고객이 프로메테우스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프로메테우스랑 같이 프로메테우스 로고도 제가 다 같이 수집해가지고 프로메테우스가 보여주지 않는 연관관계가 있는 로고도 같이 보여드려서 전체 쿠버네티스 운행을 좀 더 잘 하시고 문제 해결 좀 더 빨리 하라고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러니까 대체하라고 하면 대체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저희는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로 출력하셔 쓰셔도 되고 저희가 빠른 시간에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대시보드를 통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서 서비스를 안정하고 정상화하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근본적인 목표예요. 네.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옵티마이제이션은 SDO라고 하는데요. 얘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AWS 상태를 보고 쿠버네티스 상태를 보셨잖아요. 얘는 뭐냐면 저희가 CI/CD 파이프라인에 있는 젠킨스, 메이븐, 소나큐브나 뭐 다른 툴들, 와스프 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주요 핵심 엔진들을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로그를 저희가 규정한 걸로 뭐 지라나 뭐 길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그 시간에 리소스가 얼마나 됐는지 얼마나 많은 유저가 붙었고 그 유저는 레이턴시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로 서비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CI/CD 체인 툴 체인이 느려지는 거를 관제를 하셔야 되는 요건이 발생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고 이걸 하면서 좋아지는 거는 우리 개발자가 가장 힘들어하고 그냥 열심히 하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눈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개발자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패턴을 쭉 보시다가 수요일 날 오후는 컴파일이 좀 없네. 야, 이 시간에 내가 좀 붙어가 일해야 되겠다. 야간에는 나처럼 똑같이 새벽에 일하는 친구들이 많네. 그 시간에 어차피 동일한 리소스, 개발자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통합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런 툴들이 사용하는 리소스의 상황이나 레이턴시가 어떤다는 걸 파악하면 전체 CI/CD나 마이크로 서비스 디플로이먼트 자체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듀데이시 같은 쿼터에 있거나 같은 분기 말에 있거나 같은 연도에 있거나 다음 주에 다 모여 있거나 CIO 보고 전에 빨리 해야 된다거나 CTO한테 레포팅 해야 되는 걸 자료를 만들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 패턴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가시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운영단뿐 아니고 개발단까지 맞습니다. 이런 가시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네네네. 실제로 운영자들 이 툴들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 일일이 들어가서 로그를 확인하셔야 돼서 다 사일로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수집을 같이 하셔서 애플리케이션하고도 같이 연동해서 또 보시면 좀 더 높은 수준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관리를 할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APM에 가까운 애플리케이션 observability인데 지금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크게 약간 색깔이 좀 약간 칙칙한 색깔로 보이시잖아요. 저게 이제 저 애플리케이션의 웬 트랜잭션 볼륨을 지금 상단에 보이는 중에 지금 뭔가 쭉 떨어져 있는 부분이 양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뭐냐면 트랜잭션이 볼륨이 원래 우리가 서비스가 생기면 이렇게 쭉쭉 넘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탁 쉬고 있잖아요. 뭐 문제가 있다니. 그쵸. 그걸 내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 빨간색 일으키는 애가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지금 하단에 가서 이 바가 작지 않습니까? 바가 작아지잖아요. 전체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때 걸린 시간이에요. 그 시간 내에서 안에 있는 이슈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내가 탁 찍으면 저 트랜잭션 일으키는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파드로 들어가서 그 로고를 직접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시간대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에러가 발생한 파드를 찾아서 그 파드에 들어가서
무슨 로그에 이슈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MSA 전체 안에서 한 특정 파드를 딱 맞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이건 뭐냐면 엔드 투 엔드라고 하거든요. 고객이 트랜잭션을 처음에 프론트 엔드로 들어와서 트릭을 탁 해서 웹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시작한 다음에 마지막에 장바구니에 담고 서비스 누르고 오케이 눌러서 결제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모두 같이 추적하실 수 있는 거고, 뭐 오픈 텔레메트리를 저희 같은 경우 쓰거든요. 오픈 텔레메트리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그 트랜잭션 애플리케이션 로고가 다 같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추적하실 수 있어요. 네. 멀티 클라우드. 지금 글로벌하게 성장하는 우리 기업들 혹은 다양한 벤더락인, 클라우드 벤더락인 같은 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 경우에 AWS에 올라가 있는 우리 마이크로 서비스랑 MS 애저 위에 올라가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랑 구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랑 혹은 뭐 네이버나 뭐 베스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죠. 하나의 페이지에서 그 하나 동일한 서비스 혹은 다른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 가장 레퍼런스 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메카이어 뱅크 같은 경우 원래 AWS에서 컨테이너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셨는데 작년에 구글로도 동일한 서비스를 올렸고 실제로 온라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셨거든요. 그 마이그레이션 하시면서 두 개의 트래픽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같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같이 보고 계시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벤더락인 클라우드를 AWS하고 구글 클라우드 경쟁, 애저를 경쟁시켜서 비용 절감도 하고, 그 다음에 한쪽 클라우드에 혹시 이슈가 생겼을 때 다른 쪽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정상화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일라이러비티, 아까 말씀드린 신뢰도. 그러니까 고객이 우리가 꾸준히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시성을 높임으로 해서.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 건데요. 고객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고객 사이트가 2개 이상의 리전과 2개 이상의 어카운트를 작용하고 있는 AWS 고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미국 이제 기준이긴 한데 한 44% 이상이 2개 이상의 어카운트를 쓰고 있고 한 47% 이상이 멀티 리전을 쓰고 계세요. 이유는 뭐 서비스를 잘 살리기 위해서 US 이스트 1이나 웨스트 2 뭐 이렇게 쓰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AWS 서비스를 많이 쓰고 계세요. AWS가 뭐 아무래도 SaaS 서비스다 보니까 이미 다 거의 머추리티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AWS 계정도 다르고 리전도 다르고 서비스도 다 달라요. 전문가도 다 다르고. 이렇게 이슈를 해결을 내가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람다도 있고 게이트웨이, API 게이트웨이도 있고 로드 밸런스도 있고 보면 이게 칸칸칸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안 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항상 생기잖아요.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문제를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안 생기게 위해서 태교도 하지만 발생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 뭘 할 거냐는 거죠. 정답은 AWS Observability랑 루트 코드 익스플로러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여러 요건들, AWS 멀티 리전 쓰고 계시고, 어카운트 쓰고 계시고, 서비스 많이 쓰고 계시고, 개별 대시보드 있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빨간색 버튼만 딱 누르면 쭉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루트 코드 익스플로러 들어가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데모로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거기는 이제 뱅킹 서비스를 할 때 이슈가 발생해서 새벽 3시에 연락을 받아서 메일을 보고 엔지니어가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루트 코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observability를 가지고 AWS 기반의 쿠버네티스를 처리하는 걸 데모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네. 그 보시고 그다음에 그거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발생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외 사례인데요. 글로벌 사례인데 국내에 보시면 뭐 삼성도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0년 정도 됐어요. 이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SaaS 서비스 시작한 지는. 그래서 고객들 중에 굉장히 많은데 고객들을 딱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보면 처음에는 온프레미스 막 쓰고 계시다가 클라우드로 옮기려고 보니까 클라우드 관리가 힘든 거예요. 이게 저기 엔하이즈 부시 인베브도 지금 보이는데 이제 이게 막 쓰다 보니까 서비스를 디지털로 바꾸다 보니까 관리가 힘드셔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좋은 솔루션이 없나 해서 저희랑 같이 일을 하신 거고 클라우드를 가지고 서비스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네시스나 뭐 메리엇이나 어도비 뭐 이런 US 투데이 같은 게 좀 나중에 나오는데 US 투데이도 나오고요. 매스미디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 순수하게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뭐 막 정리를 하고 시간이 부족하시잖아요. 빨리 처리해야 되고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같은 빅스비나 뭐 삼성 스마트띵스 그리고 뭐 맥콰이어 뱅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거의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 관리하시고 코어하시고 대시보드 만들어서 이 사무실마다 대시보드 보이게 하셔가지고 업무하시고 이러거든요. 2,000개 지금 보시면 뭐 눈에 확 띄는 것들도 있고
좀 생소한 것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SaaS 서비스에 거부감이 없으신 고객들이 많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로 이전하셔서 데이터를 만드는데 불안해하시는 고객도 있지만 뭐 핀뱅크, 뱅킹이나 론 업체 이런 업체들도 많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뭐 피델리티, 뭐 재무하는 피델리티나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 데이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벌써 저희 거 쓰고 계시는 거죠. 많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릴 건데 운영에 대한 지능화, 지속적인 지능화 하는 거랑 그다음에 시큐리티, 보안 관제. 아무래도 퍼블릭 클라우드 쓰다 보니까 가시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 가시성을 이제 가시성 넘어서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레퍼런스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6가지 정도가 있고요. 가시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 서비스 모니터링.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 서비스로 바꾸다 보니까 문제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기존에는 오픈 소스를 쓰셨던 고객이에요. 근데 오픈 소스 쓰다 보니까 오픈 소스가 쓰기는 좋은데 이제 변화가 발생하거든요. 오픈 소스는 굉장히 이제 빨리 바뀌고 그다음에 바뀌면 또 그걸 지원해 주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능을 훨씬 더 개발을 많이 하고 기존 기능들은 좀 이슈가 생기면 좀 뒷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쓰던 툴들이 또 스케일 아웃이 잘 안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은 US Today라고 하는 그 신문 매스미디어 그룹이에요. 뭐 이렇게 치면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SBS나 뭐 KBS가 뭐 자회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문도 가지고 방송도 가지고 있고 매거진도 가지고 있고 온라인 비즈니스 몰도 가지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데가 쓰고 있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GK 클러스터, 그러니까 도커 컨테이너를 16개의 GK 클러스터를 쓰고 있고 미국 전역의 46개의 신문을 관리하는 곳이고 그 연계해서 쇼핑도 하고 매거진도 있고 이 관리하는 거를 20오직을 가지고 그 클라우드 엔지니어인 스테파니가 저희 이제 좋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고요. 실제 잘 쓰고 있는 거고요. 지금 20오직 관리하는 클러스터가 16개라는 거죠. 40개의 개발팀이 붙어 있는 거고요. 네. 클러스터가 16개군요. 맞습니다. 클러스터 16개인 거죠.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물론 뭐 리전이 여러 개 있겠죠. 예전에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 리전이 이렇게 그 안에서도 클러스터가 여기 쪼개져 있다는 거죠, 서비스가. 왜냐면 46개의 다른 지역 신문들이 있는 거라서요. 신문이나 브랜드가 있는 거라서. CI/CD 모니터링,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아까 그 지라나 젠킨스나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얼마나 느리는지, 그러니까 온프라미스 환경이라 AWS나 가시성이 없어서 도구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거를 하나의 대시보드 이런 형태로 보이게 해서 관리를 해서 지금 그거 플러스 AWS의 CI/CD 파이프라인을 다 같이 관리를 한 거죠. 그래서 관리를 해가지고 한 대가 제로라는 데는 뭐냐면 론을 빌려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객들이 대출을 하는데 이제 미들 레인지인데 미국의 미들 레인지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중소기업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고객들이 들어와서 내 어카운트를 확인한 다음에 내 어카운트 정보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론을 어떻게 좋은 정보가 있는지 애널리티스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연결해주는 워크로드를 해서 솔루션 업체도 제공하고요. 커뮤니케이션 솔루션도 같이 제공하고 페이먼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 좀 잘못했네요. 페이먼트 쪽입니다. 페이먼트 쪽이고. 멀티 클라우드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는데, 랜딩 트리라고 하는데, 이 랜딩 트리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온라인 대출을 해주는, 대출을 해주는데 내가 고객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 크레딧 상태를 쭉 한 다음에 여러 대출 은행들을 1대1로 붙여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는 핵심은 뭐냐면, 멀티 하이브 AWS만 쓰고 계시다가 구글 클라우드로 이제 전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같이 해서 멀티 클라우드를 서로 컴피티션 해가지고 비용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한쪽 서비스가 죽었을 때 다른 쪽에서 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했던 거를 스몰로직을 가지고 가시성을 늘린 거죠. 요즘 이렇게 이제 특정 클라우드 벤더에 종속되기 싫어서 이렇게 맞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로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네네. 다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쓰고 있는 ITI 포탈이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포탈을 해당 클라우드 포탈 쪽에 연동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클라우드가 API를 제공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퍼블릭 서비스의 핵심은 뭐냐면 조금 기술이 발전되면 빨리 변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API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검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리뉴얼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다른 방식으로 전체 로그를 수집해서 인제스트해서 비정형 데이터랑 정형 데이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가시성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그를 떨어뜨리는 거는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이고 그다음에 AWS의 표준 포맷에 떨어지니까 그건 바뀌지 않거든요. API는 바뀔 수도 있지만 버전이 다르면 뭐 로그 타입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로그를 기반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로그나 메트릭이나 트레이싱 로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로그 매니지먼트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고객이 이 고객이 데이터가 엄청 많은 거예요.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그게 어떤 시점에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만큼씩. 왜냐하면 특정 시즌에 바빠지는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1번가의 뭐 11절이나 아니면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나 혹은 뭐 한국의 코리아 페스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서비스에 집중하시다 보면 그 서비스는 리소스 막 늘어나지만 로그를 막 떨어뜨리는데 그 로그를 수집 못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로테이션 돼버리면 결과도 없어지는 거고.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늘어나는 로그를 쭉 같이 이렇게 늘어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 업체가 바로 삼성의 스마트띵스죠. 스마트띵스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문제를 92%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92%의 효율성이 발생했다는 거죠. 스마트띵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발표했던 자료에 보면 스마트띵스의 IoT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한 자료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모든 이미 배포되어 있는 뭐 IoT의 장비들의 로고가 같이 들어오고 그 장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고객들을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릴라이어빌리티를 신뢰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전화해서 뭐 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삼성 스마트 IoT 제품을 더 살 거 아니에요. 냉장고도 삼성으로 사고 냉장고 세탁기도 사고 에어컨도 사고 그 장비들이 서로 연동해가지고 홈 오토메이션 뭐 예전에 뭐 문 열어줘 뭐 주문해줘 야 너무 추운 거 아니야 바람이 밑으로 안 오는데 야, 세탁기는 잘 돌아가고 있어? 결과는 끝났어?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이 이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 자동으로 해주고 예측할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슈퍼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국에서 되게 중요한 그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이건 뭐냐면 CBS 인터랙티브가 뭘 했냐면 중계를 했어요. 이거를 슈퍼볼을. 근데 이게 중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개개인의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사람들이 안 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CDN을 6개의 CDN 업체를, 5개의 CDN 업체의 데이터를 송출했는데 그 CDN이 잘 되고 있는지 각각 유저들의 트랜잭션이 잘 일으키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을 한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안 붙잖아요. 붙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 꼴이 났어 이러면 옆집 옆방에서 막 와 이러면 뭐야 야 이거 틀어봐봐 TV에 중계가 안 되거나 이러면 이제 인터넷으로 보시고 하잖아요. TV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세션을 또 열잖아요. 그런 세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CDN 사업자의 로그를 관리하셨대요. 그래서 원숙하게 잘 끝나서 전례 없는 클라우드 확장서 결국 그 문제가 생기는 로그나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있는 로그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데 스몰로직을 사용해서 잘 사용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시성이 확보되었으면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죠. 트윌리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보이는 그 클라우드 심, 이게 이제 스몰로직의 클라우드 능동형 그 감시 체계 솔루션이거든요. 그 솔루션을 가지고 로그 기반, 방화벽 로그, 네트워크 로그, L4 로그,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로그 이런 거 전부 수집해가지고 어떤 이 360도 보이시면 360도 화면에서 어떤 성향이 발생했는지 이게 어떤 패턴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연속으로 발생하는 이런 걸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액션을 어떤 조건이 맞으면 그 액션을 수행하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제 그게 자동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AWS 시큐리티. AWS는 이제 풀스택, 이게 조금 전에 보였던 그거를 이제 AWS에 잘 인티그레이션이 돼 있다라는 거죠. 잘 인티그레이션이 게 뭐냐면 AWS의 보안 툴들이랑 클라우드 워치나 트레일 같은 로그를 수립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카드로 뭐가 발생했어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EDR 프로텍션이 발생했으니 조치하세요.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빌트인 되어 있는 AWS의 보안 기능의 로그를 가지고 와서 어떤 액션을 해야 되고 어떤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인식하게 하고 액션을 취할 수 있게 요구하는 형태로 풀스택의 보안 가이드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시큐리티 이렇게 어떻게 처리됐다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 이제 어떤 로그를 직접 찍으시면 로그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찾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WS 시큐리티 변화가 어떻게 됐고 액션이 얼마나 오프런이라고 하는 그 회사인데요. 오프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그 대출 관련된 파이낸스 쪽이에요. 론 쪽 관련해서. 그래서 미국 내에서 큰 트랜잭션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거를 왜냐하면 대출 서비스, 인터넷 대출 서비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트래픽도 있고 그 다음에 공격도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SIEM을 통해서 클라우드 SIEM을 통해서 잘 해결한 고객사고요. 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시성이 부족하잖아요. 아무래도 저희 사스도 있지만 뭐 세일즈포스나 오피스 365나 뭐 여러 가지 사스 서비스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 사스 서비스들이 다 로고들을 수집해가지고 그 로고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위치 보시면 이제 지도 보이시면 어느 위치에서 로고가 많이 들어왔다, 시큐리티 이슈가 발생한 거를 어디가 발생했다는 걸 이제 쭉 살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어디냐면 SPS 커머스라고 여기는 뭐냐면 스플라이 그 유통 쪽이거든요. 유통 쪽에 그 뭐 우리로 치면 ERP 뭐 국내 ERP 솔루션들 미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ERP 사스 서비스 같은 거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결국에는 어카운트가 들어와서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도를 높이는 거 어떻게 했냐? 스무로직의 로고를 쭉 취합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인식하고 해결해 드리는데 시간을 많이 줄였다는 거죠. 고객이 전화만 하면 얘 고객님 이미 알고 있고 처리를 하고 있어서 어디 아이디가 뭐 되시잖아요. 이걸로 잘 안 되신다고 초과 뭐 레이턴시가 느려진 거 저희 확인했는데 뭘 이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세션을 다시 그 부분을 좀 바꿔드리는 걸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서비스를 다른 파드로 보내드릴까요?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됐다는 거죠. 나머지 이제 하이브리드 시큐리티인데요. 이건 뭐냐면 근데 온프라미스도 고객이 쓰시고 계시고 퍼블릭 클라우드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개를 다 같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의 화면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온프라미스 클라우드 그 시큐리티 솔루션이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시큐리티 솔루션이 따로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사스 서비스다 보니까 저희가 티켓을 열면 저희가 사스를 한 10년 넘게 하니까 고객들이 티켓을 열고 반응하는 거에 되게 능숙하게 되어 있고 어떻게 조처해야 되는 가이드도 있고 매뉴얼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쓰는 고객들이 데브섹옵스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잘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워크플로우 분석 가이드 같은 거를 제공해 드려서 고객이 이 화면에서 클릭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어디냐면 제가 힌트를 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로고를 찾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비슷하게 이 이름이 좀 어려운데 에나이저 부시 인베브라고 네, 되게 어려운데 뭐냐 오비 맥주, 호가든, 그다음에 하얼빈, 뭐 버드와이즈 뭐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한 150개국의 630개 맥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맨 처음에 아까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저희를 같이 했거든요. 예. 에나이즈 부시 인베브라고 해서 오비 맥주의 지금 헤드쿼터 그 모회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온프라미스 관리하는 거랑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스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 관리하는 것도 다 같이 하고 있는 월드와이드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뭘 해야 되냐?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거의 얘기를 쭉 드렸잖아요. 가시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러면 당장 우리 직원들이 가시성 높이면 뭘 해야 되지? 라고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했는데 바로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스무로직 코리아에 가시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가입 페이지가 있고요. 바로 한 달 정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로고 타입을 우리가 쓰고 있는 로고 타입 형태나 하고 뭐 원하시는 거를 한번 넣어 보시고 이걸 우리 직원들이 그 문제가 비효율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시면 저런 화면 하나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가시성이 이렇게 본인의 경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저걸 한번 해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육 어떻게 받냐? 돈 줘야 되잖아요. 비용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비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정성적인과 정량적이 있는데 저희가 정량적인,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는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물론 영어로 하는 교육은 뭐 쿼터에 한 3-4번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하는 거를 조만간 상반기에 저희 분이랑 저랑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핸즈온 교육을 할 겁니다. 실제로 저희 쪽에 AWS 환경에 접속하셔가지고 구성하는 거를 실습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서티까지 같이 딸 수 있게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 변화가 되게 중요해요. 아시는 것처럼 이미 많이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디지털 비즈니스와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 사스, 멀티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디지털, 그다음에 혁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생활이나 체계, 인식 체계를 좀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부에서 블로그나 스터디를 한 것들을 공유하고 실제 저희 쪽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테스트도 한번 해보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거를 이제 한두 사람이 같이 해보고 로고 쌓아 보시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인데 그 영상에 제가 직접 더빙을 해가지고 엔지니어가 새벽 3시에 메일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루트 코드 익스플로러를 가지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바로 지금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서비스 지원 엔지니어가 새벽 3시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의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수준 목표에 대한 경고 메일을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문제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트릭스를 탐색하고 트레이싱 로그를 살펴보고 영향을 받는 서비스를 식별한 후 마지막으로 로그를 확인하여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를 할 것입니다. 수모 로직은 데이터의 정형, 비정형 타입에 관계없이 정보를 중앙 집중화하므로 사용자는 로그 측정 항목과 트레이싱 로그 간의 연관성을 분석 없이 직관적으로 문제를 찾고 디버깅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데모에서 본인은 쿠버네티스 및 AWS에서 실행되는 뱅킹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지원 엔지니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RDS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는 계좌 서비스 및 결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보통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이며 보통 모든 뱅킹 서비스 컴퍼니에 존재합니다. 뱅킹 애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20오직 경고 이메일을 수령한 것은 새벽 3시경입니다. 이 메일을 보면 에러율이 높아지고 정상 서비스 수준이 위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회관 C&D의 SLO 위반 항목을 중심으로 표시된 콘솔 대시보드로 바로 연결됩니다. 대시보드에서 에러율 정보와 자동으로 계산된 이상적인 정상 수치가 비교되어 장애에 대한 빠른 현황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발생 수치는 예상되는 안전기준선과 비교되어 에러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저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영향을 받는 고객을 바로 식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은 고객은 즉시 고객 지원팀에 연락하여 바로 조치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기업 자신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뱅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거래량과 이체된 금액을 측정하여 이것이 얼마나 큰 비즈니스 임팩트를 발생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고 문제의 심각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SLO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오류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고 어떤 하위 요소가 높은 에러를 발생하게 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제 서비스 파드별로 오류를 세분화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몇 개의 빨간 표시가 된 파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파트를 클릭하여 CPU 메모리를 포함한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파드가 속한 배포 정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모 로직의 엔티티 모델 덕분에 이 파드의 현황을 매우 빠르게 확인했고 로그 측정 항목과 트레이싱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많은 파드에서 전반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확인하기에 배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확인했습니다. 전체 배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엔티티 계층은 해당 배포가 모바일 뱅킹 프로덕션, 쿠버네티스 및 클러스터의 일부이며 네임스페이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 서비스 연결을 시도할 때 연결이 거부되는 것을 확인되었으며 두 서비스 간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트레이싱은 서비스 호출과 서비스 레퍼런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최고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트레이스 관계를 살펴보고 결제 서비스와 계정 서비스 간의 거래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연결이 거부되는 계정 서비스로 필터링된 모든 트레이싱 관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를 확인하기 위해서 트레이싱 로고에 대한 또 다른 필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트레이싱은 요청 쿼리 및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일부를 나타내는 범위로 구성됩니다. 스몰 로직은 트레이싱 기능을 이용해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엔드투엔드의 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서비스 및 계정 서비스 일부는 모든 범위가 표시되었습니다. 결제 서비스에서 계정 서비스로의 기트 호출과 이러한 각 범위에 대한 오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류를 측정하고 이 오류를 추적하고 마지막 범위 트랜잭션의 오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스팬을 선택하고 이 추적 부분과 관련된 로그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인프라 탭으로 이동하고 찾고 있는 특정 컨테이너를 찾은 다음 문제 해결 링크에서 로그를 클릭합니다. 우리는 지금 로그를 직접 살펴볼 수 있으면 너무 많은 연결이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파싱되어 있고 필터링된 로그 내용은 루트 코드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고 너무 많은 연결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몰 로직은 모든 유형의 로그에서 스키마를 자동으로 추출하므로 사전 파싱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리듀스 기능을 활용하여 패턴을 인식하여 수천 개의 로그를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일한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RDS 인스턴스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연결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엔지니어로서의 본인은 최우선 순위는 일단 애플리케이션을 보고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객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은 서비스 정상 조치를 RDS에 추가 메모리를 할당하고 RDS 허용 연결을 늘려줄 것입니다. 이제 정상화 완료되었으므로 근본 원인을 이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에 스몰로직의 루트 코드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 워크코드 피크가 증가된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트 코드 익스플로러는 EC2의 호스트 매트릭과 클라우드 와치 로그와 매트릭 그리고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조업을 통해서 스몰로직의 AWS 오브저빌리티 솔루션의 일부입니다. 루트 코드 익스플로러에서 MySQL 연결 시 IOPS 및 디스크 사용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리소스의 상승과 로드 증가가 느린 쿼리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고, 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MySQL을 느린 쿼리 로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중단 시간 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걸리는 쿼리가 있으면 확인했고요. 그 쿼리를 애플리케이션 팀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쿼리를 최적화하거나 혹은 테이블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을 시간을 확인한 로그 기반 경고를 지금 생성하려고 합니다. 스몰로직은 예측 기능을 사용하여 긴 쿼리 제한을 위반하거나 혹은 동일 서비스 중단 시나리오가 발생 여부를 24시간 내에 확인하고 그 얼럿을 작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데모에서 이메일 얼럿을 발생하고 문제를 확인하고 원인 파악 그리고 더 깊은 루트 코드를 찾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장애 조치를 스몰로직의 로고 측정 항목과 트레이싱을 통해 가시성 솔루션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로고 데이터를 서비스 단위로 연결하여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진정한 어브저빌리티 플랫폼이 있다면 문제를 더 빨리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데모도 잘 보여드렸고요.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 직원이 아마 답변을 계속 채팅창으로 드리고 계실 텐데 또 뭐 질문을 계속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저희 뭐 영업 대표나 저나 아니면 뭐 제 링크드인에 제 이름 찾아보면 나오니까 저한테 직접 컨택하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제 경험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가능하면 도움을 좀 드리고, 제 목표는 이런 것들 좀 많이 고객분들이 인식하셔서 휘둘리지 마시고 멀티밴드 혹은 업저빌리티를 늘리셔서 서비스를 저희부터 잘해서 프로핏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사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IT 운영하면서 이 가시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맞습니다.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우리 천 이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느라 더욱 감사드립니다. 바이라인 네트워크는 바이라인 플러스를 통해서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